엑서사이즈 10번부터 바로 봅시다. 여기 한글 주제 보면은 역사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태도가 모범적인 태도인가 그런 거를 알려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그 역사의 시대별로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 어떤 식으로 교훈을 주었는가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가서 보면은 요 1번 문장이 그 사실상 주제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고대 역사가들은 이제 그 당시의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도덕적인 교훈과 성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as well as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얘 뒤에 이제 making sense of 동명사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make sense of가 여기서 이해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건들이기는 한데 이거를 이야기를 통한 사건들이라고 하네. 그래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고대의 역사가들이 established 수립을 했는데 역사라는 전통을 수립했다라고 해. 무엇으로서? 근원이기는 한데 아까 주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덕적 교훈과 반성의 근원이라고 해서 요런 단어들은 혹시 좀 쓰라고 하기가 좋으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죠. 단순히 이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났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부터 도덕적 교훈, 성찰 이런 것도 해본다라는 거지. 2번 문장에서는 이제 고대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history writing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역사를 서술을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수일치 기준이 요 history writing 이기 때문에 for instance 뒤에 동사 was 기준으로 이제 수일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사람들이 쓴 이 역사적인 글은 was가 혼자서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뒤에 designed랑 같이 이제 수동태로 쓰이면서 부분적으로는 고안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안되었다라는 거는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뭘 하기 위해서였냐면 검토 혹은 조사하려고 한답니다. 영웅이나 악당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100% 교훈과 성찰을 위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대 시대에는 당시의 선인과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커마 뒤에 meditate의 ing를 붙여가지고 밑에 써두기는 했지만 meditate on을 같이 무언가를 숙고하다, 뭐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분사로 분사구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2번 문장에 분사구문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이 meditate on 분사구문의 특징은 주어가 그냥 people을 생략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를 통틀어 가지고 분사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이 주어 자리가 문장의 전체 내용 혹은 앞에 있는 문장의 목적어,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문맥상 이제 막연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숙고를 하는데 뭘 숙고하냐면은 장점이나 약점, 누구에게 있어서 황제 혹은 장군
요런 사람들의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서 영웅이나 악당들의 행동을 막 살펴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영웅이든 악당이든 당시의 황제나 장군이 어떠한 모습,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검토만 할 뿐만 아니라 성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런 성격은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또 이럴 때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거를 깊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본 다음에 커마 뒤에서 provide의 ing 붙여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듭니다. 근데 이때 provide는 접속사 뒤에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우리 맨 처음 앞에 나와 있었던 요 history write of 요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분사구문 meditate on은 이제 막연한 사람들을 주어로 생략하고 있다면 두 번째 providing 분사구문은 제일 앞에 있었던 문장의 주어를 생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성찰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 역사적인 글이 제공을 했다라고 해줘야겠지. 과거 시제로 이 지문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 exemplar이라는 거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의미상 주어랑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virtuous라는 형용사에 덜을 붙여가지고 이거는 사람들 이라는 명사로서 for이랑 같이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방을 하거나 피하게끔 해주는 표본이 되는 거지. 왜냐면은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좋은 이런 뭐 약점 이런 것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 따라 해야지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표본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 이 history writing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3번 문장 보면은 2번 문장 같은 이 전반적인 과정을 주어 디스로 받아줬고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투부정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사의 기능들 중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고대의 사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거 시제거든요. 중간에 이제 분사구문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분사구문들도 전체적으로 과거 시제를 생략하고 있다라고 볼 건데 근데 이제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대 역사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를 써 주었으나 3번에서는 이 고대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계속되고 있어 라는 팩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잠깐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얘가 일반적 사실 이렇게 잠깐 혹시나 뭐 문장 삽입이나 아니면 뭐 순서별 이런 거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시제 다르게 껴있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이번에 중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크로니클러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연대별로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요 사람이 말한 게 대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대절의 구조를 보니까 요 사람이 썼는데 기사도적인 기사들의 이야기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기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썼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 뒤에 fighting으로 시작하는 현재 분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fight도 여기 밑에 표시를 해두기는 했지만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분사로 수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00년 전쟁에서 싸우는 이런 기사들의 멋진 모습들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기록을 했을까? so that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용감한 사람들, 여기 man이라는 단어를 꼭 남자라고만 한정 짓지 말고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 라고 문맥상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얘를 형태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요 inspire 이라는 동사가 오형식일 때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가진단 말이지. 요 inspire는 오형식일 때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가지니까 지금 보고 있는 문장처럼 얘가 수동태로 쓰여진다 라고 하면은 그 수동태 바로 뒤에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같은 의미를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살려보자면 만약에 얘가 능동이었다라고 하면은 요런 구조였을 거거든요. inspired가 동사, 그다음에 brave man 목적어, to follow such examples 목적격 보어. 요렇게 오형식 구조였을 건데 이제 여기에서 brave man이 요렇게 주어로 빠지면서 inspired가 저기 이제 should be inspired, 그러니까 should가 같이 쓰였으니까 그 수동태로 바뀌고, 그리고 이 수동태 동사 뒤에 남아있던 요 투부정사 표현들이 따라왔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수동태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지문 볼 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요 there b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예요. 그러니까 is나 없으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풀 때는 뭐 주제랑 이렇게 연관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저 단어가 부사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4번 문장으로부터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도 그거겠지. 이제 그 당시의 기사들의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이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자, 뭐 그런 교훈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 보면은 얘는 today, 오늘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동사를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게 될 건데, 이때 역사적인 studies, 연구들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지만 동사 원형 perform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링컨이나 철칠이나 뭐 간디 뭐 이러한 이제 위인들과 관련된 역사적인 연구들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똑같은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1번 문장으로 올라가면 되겠지.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제 도덕적인 교훈을 얻거나 혹은 반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원, 이제 자원으로서 이 사건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장의 same function이 가리키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정리하고 가자.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요걸 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봅시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글 주제를 먼저 보면은 이제 고전적 전문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사, 뭐 법조계, 뭐 이런 사람들, 뭐 사자 직업일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널리즘, 기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이다라고 하기에는 독립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인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저널리즘의 독립성 부족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 독립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지는 지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문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번) 문장 바로 넘어가 보면 일단 얘도 이제 메인 중심 문장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what 명사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what is unusual 특이한 것 무엇에 관해서 저널리즘 이 저널리즘을 그냥 기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무엇으로서? 직업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is 뒤에 이 사람들의 독립성의 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문장에 그러면은 전문직의 독립성이 무엇인가 라는 걸 설명을 해줄 건데 in theory, 이론적으로 practitioners 이게 그냥 보통의 직업이 아니라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주로 가리키는 단어인데 고전적 직업에서의 전문직 종사자들 의학이나 성직자와 같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practitioners s가 붙었기 때문에 동사도 이렇게 contain 동사원형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함을 하고 있는데 the means of production 이라고 해서 생산수단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in their heads on hands 라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손기술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것으로부터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and therefore 그래서 do not have to 할 필요가 없어 work 일을 여기서도 앞에 contain이랑 같이 복수로 수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do not have to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나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의사라고 치면은 이제 물론 병원에 소속이 되어질 수도 있겠으나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독립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스스로 이제 돈벌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3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can draw 끌어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소득을 directly 직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사 같은 거 어휘 문제에서 보기 많이 출제하니까 이해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들의 고객이나 환자들로부터 이게 바로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4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professionals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practitioners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 사람들은 이제 본인만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객들은 are dependent, 의존적입니다. 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당연하겠지. 이 사람의 그 의학 기술, 의학 판단 요런 것들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보고 간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dependent라는 형용사를 써서 표현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일반적인 practitioners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5번부터는 저널리즘, 이제 기자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해. 그러나 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it's not theoretical in nature 이라고 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론적인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not theoretical 이라는 단어를 어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자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는 이제 남들이 잘 모르는 뭐 사생활 아니면 남들이 잘 모르는 이슈 요런 것들이 취재해서 얻는 정보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반면에 전문직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해져 있는 그 이론, 교육 과정에 따라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걸 돈벌이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론 정보를 쥐고 있어. 이게 돈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순간을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 그 시기에 맞는 정보인 거지, 이게 오래도록 써먹는 이론적인 정보는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이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러하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지. One might argue 뒤에 대절 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중들이 depend on, 의존한다라는 거. 저널리즘즈, 요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인지를 뒤에서 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환자들이 depend on doctors, 의사들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본 one might argue that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but in practice, 실제로는 요 기자라는 사람들은 can serve,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대중들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only by가 들어간다라는 게 문맥상 잘 이해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정보를 전달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by working for a news organization 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방송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야 돼. 내가 어디에 속해서 근무를 하면서 이 정보가 돈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다가 플러스 마지막에 커마 위치를 써가지고 계속적 용법으로 마지막 문장 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접속사 and 뒤에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에 있었던 뉴스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뉴스 기관은 can fire,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자를 at will, 마음대로 라고 해서 지금 5번 문장에서 왜 기자들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문장이 되게 길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 보면은 토탈 5개입니다. 저널리스트 지식 가지고 있지만 뒤에 나와 있는 게 이 질문이 말하고 싶은 팩트. 이거는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다. 전문 지식이 아니다. 그거를 뒤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One might argue that 이라고 해서 대중들이 의존하더라. 하지만 그게 아니야. 얘네들은 어디에 종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문장 but 이렇게 구조로 but 뒤에서 왜 얘네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를 명확히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계속적 관계대명사로 5번째 문장을 연결한다까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6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뉴스 기관에 속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수익이라는 것은 not a 법비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대중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뉴스 기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보가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커마 뒤에서 이제 위치, 관계 대명사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요 관계 대명사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에 나와 있었던 근무하고 있는 뉴스 기관 얘를 주어에 생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 기관은 종종 derives 획득한다라고 합니다. The large majority of 요거를 한 번의 대다수의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그들의 대다수의 수익을 광고주로부터 얻고 있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이 뉴스 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정보로 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하지만 사실 뉴스 기관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그렇게 돈을 가져다 주는 애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그 이제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돈이 되는 거는 광고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은 이제 일반적인 전문직들과 다르게 이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12번이 조금 그러니까 좀 심오하거든요. 일단 봅시다. 지문을 보면서 이 지문이 뭘 말하고 싶은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according to 이게 전치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따르면. 그 다음에 their 비동사기 때문에 is 동사 뒤에 a purely logical reason 이게 주어. is a reason 이렇게 수일치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를 뒤에서 관계 부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왜 과학이라는 게 결코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을까?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2번 문장을 보면은 문장 안에 for 이라는 접속사 그 다음에 whatever 이라는 부사절을 만드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whatever it is 같은 복합 관계 대명사. 얘가 여기서 부사절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해석을 해보면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in order to가 뭔가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요 something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something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를. 그래서 지금 whatever it is가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한 이 하나의 내용이 for이랑 붙으면 이유가 되어서 얘가 원인, 얘가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1번 문장을 요 서론 문장을 결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원인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whatever로 시작하는 문장 하나랑 we need to로 시작하는 문장 2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1번과 2번을 whatever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원인을 만들 거야.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붙은 2개의 문장을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맨 앞에 for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요 1, 2번 때문에 1번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2개의 내용을 연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내가 하나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한 가지 과학적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세부 사항들 속에서 내가 또 뭔가를 설명해야 돼. 그래서 하나를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부가 설명, 또 부가 설명, 또 부가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철학자로서 과학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밑에 예시로 나올 건데 그 예시로 나온 지문 보기 전에 여기 생각해 볼게. 이 지문이 그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설명할 건데 그 이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비례, 반비례, 그 다음에 뭐 끌어당기는 힘, 뭐 질량, 부피, 아무튼 뭐 요런 키워드가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으로부터 이 과학적인 개념, something으로부터 내가 일상에서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까? 라는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거든? 요거는 내가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과학자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질문을 하겠지.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질량과 부피가 서로 비례하거나 반비례한 관계를 통해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질량은 뭡니까? 부피는 뭡니까? 비례는 뭡니까? 반비례는 뭡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이 꼬리 물어버린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계속 꼬리 물고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인데 계속 이제 질문이 이제 따라오다 보면은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말이 분명히 생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학의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고, 그거를 방금 전에 1, 2번에서 원인, 결과로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 좀 어려운가? 3번 문장을 보면은 무엇이 두 번째 것을 설명을 할까?
요 3번의 문장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2번 문장 마지막에 우리가 something else,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다른 무언가를 second 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저 다른 어떤 거는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꼬리가 물어가는 이 something else, something else, something else가 나오는 과정을 4번부터 뉴턴의 이 중력의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맨 앞에 to illustrate가 여기서 for example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얘는 명령문 동사원형 record에 that 목적어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뉴턴이 설명을 했음을 상기할 거야. 무엇을? A diverse range of가 한 번에 다양한 범위의. 그래서 다양한 범위의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뭘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는지를 커마를 생략하고 using 분사 구문을 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뒤에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문장의 주어인 뉴턴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뉴턴이 사용했던 그의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볼 거야. 한번 상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5번에서 이 중력의 법칙 그 자체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야. 6번으로 넘어가서는 만약에 someone,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를 someone ask 뒤에 이렇게 목적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물체들이 exert, 행사하는지를, 무엇을? gravitational attraction이 중력 인력이라고 해서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다라고 하는데 그냥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모든 주변에 있는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보여주려고 할까? 서로.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물어봐. 그러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야만 할까? 라고 했을 때 7번에 뉴턴은 요 질문, 여기에서 디스커션이 가리키는 게 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턴이 옛날에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많은 과학적인 현상과 원리를 설명을 했다라는 거는 이해하겠으나 뉴턴이 결국 본인이 고안한 이 중력의 법칙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 라는 거를 4, 5, 6, 7번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8번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뉴턴의 과학에서 이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was 동사 뒤에 fundamental principle, 얘가 기본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과학을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력의 법칙은 무조건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 다른 것들은 설명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덧뒤에서 이 중력의 법칙은 could not be explained, 설명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해서 요 수동태 부분 잘 기억할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뉴턴의 과학 속에서 다양한 현상은 설명했으나 중력의 법칙 그 자체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정리를 했거든.
이거를 9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the moral, 교훈이라는 게 generalizes, 일반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훈이 일반화한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여기서 말하는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10번, 11번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그 10번에서 however 뒤에 much를 써가지고 복합관계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복합관계부사 이런 거는 좀 어순 요런 것들 좀 잘 봐주면 좋겠지. 얘가 much를 많은 것을 이라고 해석하는 그 목적어 로서 쓰인 much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주어가 미래의 과학, 동사가 can explain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은 미래의 과학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시간이 흐른 뒤에 과학은 더 많은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explanations 설명들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설명인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쓰인 이시 가리키는 거는 미래의 과학, 그리고 gives 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미래의 과학이 줄 수 있는 이러한 설명들이라는 것은 will have to 어떻게 되어야만 할 것이냐면은 make use of 이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특정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법칙들을 이라고 해서 laws and principles 앞에서 fundamental 이랑 같이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요거를 11번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since가 의미하는 게 because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자신을, 여기 itself는 요렇게 해석을 하면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이 it follows that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절이라는 결론을 이르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대절의 구조를 보면은 적어도 이러한 법칙들 중 일부 some of these laws and principles까지가 전부 다 주어고, will remain 동사, 그리고 unexplained가 주격보라고 해서
설명되어지지 않은 것들도 최소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unexplained 요런 게 주제랑 관련된 형용사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빈칸 대비해가지고 좀 알아두면 좋겠죠. 얼른 봅시다. 남은 지문들이 뭐 아주 까다로운 것들은 없어가지고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힘을 내봅시다. 일단은 바로 볼게요. 요거 한글 지문을 먼저 보면은 사회적 유대의 도구라고 하는데 이제 유대의 도구라는 거는 서로 이제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웃음을 통해 서로 인간관계를 맺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지문은 전반적으로 실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웃음으로써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친해지더라, 서로 이제 호감을 가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in social context 웃음이라는 것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의 예시에서 보자면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이그제민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웃음의 빈도수를. 근데 어디에서 웃음의 빈도수냐면은 in matched pairs라고 해서 여기 in 뒤에 요 matched의 역할이 뒤에 pairs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이거든요. 요렇게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요 자리에 뭐 매칭 요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짝지어진 pairs가 전치사 in 뒤에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근데 어떻게 짝지어졌냐면은 of strangers 낯선 사람들 혹은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모르던 사람이랑도 짝이 지어지고 원래 친구랑도 짝이 지어져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자주 웃었는가 그거를 실험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할 건지를 뒤에서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줄 건데 낯선 사람들이든 친구들이든 watch든 본다라고 합니다. 유머러스한 비디오를 같이. 그래서 이 웃음의 빈도수를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비교를 했는지를 compared to 요렇게 전치사 쓴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을 하거든요. watched it alone 혼자 본 사람들. 그래서 웃음의 빈도수를 어떤 사람과 같이 봤을 때 혼자 봤을 때 일단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을 때 결과를 2번 문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지문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이렇게 주어가 spend 뒤에 시간 목적어를 가지면은 그 뒤에 이제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때 시간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뒤에는 laughing 이렇게 동명사가 오고요. 어쨌든 개개인들이 웃느라고 보냈던 그 시간은 was nearly twice 거의 2배였다 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만큼 2배였는가를 여기서 as 원급 비교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when alone 여기 중간에 앞에 있었던 individuals와 비동사 생략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혼자 있었을 때와 그리고 얘네들이 여러 명과 짝을 지어서 있을 때를 비교를 했더니 짝을 지어 있을 때 거의 2배 더 자주 웃더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문장이 원급 비교기는 한데 앞에 nearly twice를 가지고 배수사를 가지니까
요렇게 원급 비교를 쓰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보고 있는 이 2번 문장은 비교급 문장이 된다 라는 거 이해를 해주면은 뭐 내용일치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대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원급 비교든 비교급이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비교 대상이 나올 건데, 이제 첫 번째 비교 대상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in pairs, 둘이 짝을 지어서 있을 때.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 짝을 지었을 때 두 배는 더 많이 웃더라. 결국 누가 옆에 있어야 사람이 많이 웃게 되는구나. 그거를 첫 번째 결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거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문장에서 둘이 같이 있을 때 더 많이 웃었다라는 거를 내용적으로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3번 문장을 보면은 두 번째 결과인데, 웃음의 빈도수는 was 동사 뒤에 only slightly shorter 라고 해서 아주 약간 더 짧았다 라고 하거든요. 낯선 사람들보다 친한 친구들에게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웃음의 빈도가 더 짧았다, 아주 약간 더 짧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웃는 그 시간, 웃는 그 횟수, 그게 조금 더 적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내가 되게 재밌는 뭔가를 보게 될 건데, 이제 친한 친구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둘이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면서 웃기면 그냥 웃고 아님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좀 덜 친한 사람과 혹은 처음 본 사람과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둘이 어색함을 깨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불편함을 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 본능적인 생각 때문에 한 번 웃고 말 걸 좀 더 빵 터진다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결과로 설명을 하는 게, 친한 친구들이랑은 좀 편하니까 그냥 내가 웃고 싶은 만큼 이제 웃는 거지. 그러니까 좀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보다 조금 살짝은 덜 웃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4번 문장으로 갔을 때 요 두 사람에 따르면은 웃는 것, 낯선 사람들과 같이 웃는 거는 serve to 부정사가 이렇게 같이 오면은 어딘가 이바지하다, 돕다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사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만드는데 이바지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감이 뭔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야.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에 쓰인 made가 사역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짝으로 이루어진 각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회적 유대감에 이바지를 한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짝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는 좀 웃어줘야 서로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유대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4번에서 설명한 이 개념, 이 설명은 동사가 목적어 없이 쓰였으니까 수동태를 써야겠지. 그래서 지지 받게 될 건데 어떤 팩트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팩트가 뭐냐면은 in their strange condition, 이 표현을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과 있는 조건에서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해석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낯선 사람과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한 사람이 웃을 때 다른 사람은 laugh as well. 역시나 웃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2명씩 짝을 짓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2명을 각각 언급한다라고 했을 때 one, the other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문에서 쓰이고 있는 laugh, 웃다라는 동사는 무조건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laugh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능동의 의미들로 표현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관해서 6번 문장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흥미롭게도 3가지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이지. 혼자 있거나 모르던 사람과 있거나 혹은 친구들과 짝지어져 있거나 하는 이 3가지 사회적 조건 속에서 did not differ, 차이는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differ의 동사도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냐면은 in the rating, 평가인데 funness라고 해서 재미있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그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이게 재밌다 라는 생각은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지. 혹은 어떤 평가인지를 오럴 뒤에서 얘가 앞에 있는 their ratings를 이렇게 생략을 한 다음에 요 of랑 요 of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가 재미있다라는 평가라든지 혹은 내가 지금 행복하다, 불안하다 라고 하는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셋 다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지. 보여지는 웃음의 빈도수만 다를 뿐. 그래서 마지막 7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이 결론이 의미하는 것이 대절이라고 하는데 주어가 웃음의 빈도수, 이게 not A but B 이렇게 구조로 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웃음의 빈도수라는 것은 뭐 때문은 아니냐면은 우리가 더 재밌다라고 발견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요거 1번 요 순서로 해석을 해주면은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 웃음의 빈도수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있어야 내가 보고 있는 비디오가 재미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 거지. 대신에 instead 뒤에서 우리는 웃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투부정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지문 넘어가 봅시다. 그 시장 사고방식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면은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여가지고 바로 디테일 체크 넘어가면은 여기 밑에 시장 사고방식이 먼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 요거를 시장 원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될 수가 있지? 학생 때 뭐가 있을까? 이 지문에서도 나오는 사례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직장인이 됐는데 9 to 6, 9시 출근, 6시 퇴근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딱딱 지켜질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바되면은 저 오바된 거에 대한 수당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공무원인데 어쩌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바될 것 같아. 근데 오바된 것만큼 나에게 수당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시간이 오바되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대기업이나 좀 높은 기업을 갔는데 연봉 자체는 이게 높은데 내가 9시, 10시까지 야근을 하는데 뭐 플러스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뭔가 찝찝한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과 활동은 제한적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이 시간을 금전적으로 이제 환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 사고방식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시장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 한글 주제를 다시 보면은 사회적 규범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이 지문에서는 이제 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추가 비용을 주고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원래는 뭐 5시까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어 주는 곳인데 돈을 좀 더 주면 7시, 8시까지 아이를 케어해주는 약간 그런 곳에 내가 아이를 맡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제 뭐 당연히 7시, 8시 안에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면 되는 건데 이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늦을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 매번 늦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좀 더 케어를 해주려고 하겠지. 소통을 하면서. 근데 하는데 이제 만약에 너무 자주 늦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같이 딱딱딱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보내는 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나는 돈을 지금 주고 있는데 눈치를 봐야 되네? 그럼 모르겠다. 돈 더 주고 그냥 늦게 갈래?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금전적 가치로 혹은 너무 이제 딱딱 떨어지게 환산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약간 인간미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규범 같은 것들이 이제 너무 사람들이 이제 한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치우쳐 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례를 1번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예시라고 하거든요. 어떤 예시인지를 뒤에서 how 명사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시장 사고방식 얘가 주어 이것이 can transform 변형시키거나 혹은 undermine 훼손시킬 수가 있는지 무엇을 관습을 시장 사고방식 금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환산을 했더니 기존에 있던 관습 분위기가 무너진 그런 분명한 사례 하나가 is given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요 사람에 의한 연구에서. 근데 이 사람은 이 연구를 본인의 책 안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이번 문장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데이케어 센터가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지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로 본인의 연구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 어린이집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띄어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ecided 결심했던 어린이집 뭘 하려고 여기 fine이 밑에도 의미를 써놨지만 벌금을 부과하다 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모님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이냐? 누가 벌금을 내야 하냐? Who arrived late. 늦게 도착하는 부모들.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어린이집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뭘 바라면서 요런 행동을 했는지를 뒤에 in the hope that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얘가 대절이랑 같이 어떠한 스토리를 바라면서 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 대절의 문장에 주어 그 디스가 가리키는 게
아이들을 늦게 픽업하러 오는 부모들한테 벌금을 이제 지우는 것. 그 팩트 자체를 주어 디스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낙담시키자 혹은 억제하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누가? 부모님들이 뭘 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이들을 늦게 데리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그래도 웬만하면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내가 떼돈을 벌겠다라고 벌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좀 시간 약속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스토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금을 부과했을 때 3번에서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the exact opposite happened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후 4번 문장부터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줄 건데, 4번 문장을 보니까 세금의 부과 이전에 imposition이 세금의 부과 명사예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모들이 feel guilty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늦게 도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미안하지, 기다리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was 동사 뒤에 evidence 효과적이었다라고 해요. 어디에 있어서? ensuring 확신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확신한 건지를 뒤에서 대절로 설명을 해주는데, 몇몇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신을 한다라는 거지.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요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 안 늦겠네. 그래 뭐 이번에 이해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상대방이 느끼는 죄책감으로부터 이렇게 좀 좋게 넘어갈 수 있더라라고 이제 4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5번과 4번 사이에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났겠죠. 뭔가 지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뭔가 변화가 없었겠지. 그래서 일단 벌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었을 때 이어지는 문장이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in the minds of the parents라고 해서 부모의 마음속에 entire 시나리오, 전반적인 시나리오가 was changed,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컨택트에서 시장적인 컨택트로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로서 어린이들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서로 이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 그런 시장적인 컨택트로서 이 어린이집을 보는 시나리오를 확 바꿔버렸다라는 말을 5번 문장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했더니 6번 문장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 요 주어 대의가 가리키는 게 parents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were paying for 지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뭐 하기 위해서? look for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언제에도 after hours 영업시간 이후에도,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비용을 한번 따져보자. 근데 나 돈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7번 문장이 오형식 구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몇몇 부모들은 생각을 한 거지. 여기 목적어 이시 가리키는 내용이 6번 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나는 나중에 늦게까지 애기 봐달라고 이미 돈 다 지불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요 사실, 돈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요 사실이 worth the price가 한 번에 그 값어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나는 충분히 돈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and 뒤에 늦게 도착하는 비율이 더 늘어났다라고 해서 여기 increased 요거 문맥상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뭔가 이제 깨달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8번에서 이제 벌금을 폐지를 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significantly, 중요하게 일단 지각률이 올라가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그만뒀어. 벌금을. 그리고 and 뒤에서 go back to, 돌아가다를 과거 시제 동사로 이렇게 씁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이전의 처리 방식. 그러면은 이전의 처리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냥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늦게 도착하는 이 비율은 remained, 유지되었다라고 해요. 여기 remain이 유지되다, 자동사로 쓰였다 생각해주면 되고, 유지되었으니까 아까 7번에서처럼 높은, 증가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하이 레벨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뒤에서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주어는 부모들, 동사는 had, reached, 요 도달하다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벌금을 부과했던 기간 동안 도달했던 것,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지금 이 실험이 전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이제 통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수식하는 그 관계 대명사가 이제 이전에 도달했던 그 레벨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remained보다 더 이전의 레벨이니까 과거 완료를 여기 썼다라는 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청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15번 봅시다. 자기 불구화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불구화를 하면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불구화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없앤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 불구화가 뭔지만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디테일 체크 밑에 보면은 뜻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방해하는 거야. 그러지 못하게 스스로를 이렇게 한정 짓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별로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자기 불구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을 바로 설명을 할 건데 1번을 보니까 접속사 웬디에서 self-handicapping 요게 형용사로서 자기 불구화하는 이라는 표현인데 얘가 앞에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 you 같은 주어와 그 다음에 비동사를 생략을 하면서 이제 분사구문으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너가 자기 불구화하려고 할 때 너는
engage in이 관여하다라는 의미인데 요거를 진행형으로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지. 어떤 행동에. 근데 이게 어떤 행동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중간에 취소선, you know로 나와 있는 이 취소선은 삽입절입니다. 삽입절. 그래서 이런 삽입절에 속지 말고 will harm이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거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가능성을 해치게 될 그런 가능성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거를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써주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뭘 알고 있는지 대절 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you want to do 그 do as well 요거를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너는 on the test 시험에서 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어떻게 한다면 만약에 너가 go out 요거는 외출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the night before 요거는 부사인데 전날 밤에 라고 해석을 할 거야. 너가 전날 밤에 외출을 한다면 너는 시험에서 더 잘할 것이다. 잘하지 못할 것이다. 이걸 알아. 그러나 but 뒤에서 you do it. 너는 전날 밤에 외출하는 것을 어쨌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여기 anyway가 마지막에 어쨌든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은 자기 불과가 어떤 건지 너의 성공의 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다. 근데 너는 하겠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번 문장을 보면은 왜 would anyone 누구든지 간에 의도적으로 해칠까? 그들의 성공의 가능성을 여기 부사 intentionally 요거 잘 알아둘게요. 의도적으로 해치는 거. 그리고 3번에 here's a possible answer. 가능한 답이 있을 거다. 그걸 이제 4번부터 설명을 해줄 거야. 어떤 케이스 때문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불과를 할까? 4번을 보니까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You'd study hard. 너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는 거지. 여기서 do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go to bed. 잠자러 갑니다. at a decent time.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get 8 hours of sleep. 8시간이라는 충분한 수면 시간도 가져.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행동들을 갖다 한 거거든. 근데 6번 문장에서 You take the math test. 수학 시험을 쳤지만 but don't do well.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C등급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상황에서 7번 문장에 What can you conclude? 너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거든요. 너 자신에 대해서. 8번 문장에 아마도 이게 대절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probably와 대절 사이에 너가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절이 이제 너가 결론 지을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You're just not good at math 라고 해서 이거는 열심히 했음에도 성적이 나오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not이 들어간다라는 거 문맥상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수학을 못한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요 사실, 이거를 커마 뒤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쓴 다음에, 그리고 여기 and 뒤에서 생략하고 있는 요 it, 얘가 가리키는 내용이 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너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사실은 is a pretty hard law라고 해서, hard law는 이제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심쿵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약간 두둥하는 거지, 마음속에. 그래서 자존감에 되게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뚜둥하는 마음을 이제 경험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불과를 하는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 지금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구분해서 어떤 결과를 이어질지를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뭐 안 좋은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너가 자기 불구화를 한다면 요 if 뒤에 self handicap, 이게 자동사로 쓰였다 생각해주면 돼요. 자기 불구화하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가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은 너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in this position, 요러한 입장에. 여기서 말하는 this position이 가리키는 거는 또 앞문장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자존감에 심한 타격을 입는 요거.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일단 자기 불과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돼. 그 이유를 because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가 실패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만들고 있으니까. 네가 실패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10번 문장에서 you were bound to get 이라고 나와 있는데, be bound to 부정사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C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가 스스로에게 말을 하겠지. Because you went out till 1am 이라고 해서 너 전날 새벽 1시까지 밖에 있었잖아.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11번에 그 C라는 등급은 doesn't mean,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너가 수학을 못한다라는 거. 단순히 의미하는 게 너가 파티에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대절에서 you like 동사 뒤에 요거 투부정사 목적어거든요. 파티가 동사로서 파티에 나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to 파티를 목적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12번에서 이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기 불과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 같냐면은 역설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좋은 걸 가지고 싶을 거란 말이지.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을 거고.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해치고 있는 거잖아. 그들의 성공 가능성을.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의 가능성을 해치네. 그것도 의도적으로 해치네. 그러니 이 모습이 마치 역설적이다라고 해서 이 paradox라는 단어도 좀 빈칸 내기 좋으니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한번 봅시다. 이것도 되게 주제는 별거 아닌데 그 되게 별거 아닌 거를 대학 강의에서 그냥 심오하게 가르치는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밑에 영어 주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거 빼고 나중에 복습할 때 봐주세요. 요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다른 질문. 요거는 무시하세요. 이거 무시해주면 될 것 같고. 그 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학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대학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학기 초반에 예술 쪽 교수가 투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투영하는 거는 이런 거 빔 프로젝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뿡 빛으로 뭔가 보여주는 거. 그래서 수도승의 이미지를 투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1번 문장이 그 분사 구문이 토탈 3번이 쓰였거든요. 근데 분사 구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분사 구문이 커마 뒤에서 그 앞문장이 요거였잖아. 근데 뒷문장은 주어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달라서 생략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도승의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그 수도승의 등이 to the viewer, 그 수도승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해석을 써보면은 요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면은, 일단 접속사 as가 생략이 되어 있고, 앞에서 표현을 했듯이 his back, 다른 주어가 있고, 그리고 앞문장이 projected에 맞추어서 비동사 were의 과거 시제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was를 이렇게 분사 빙잉으로 바꿨을 때 얘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his back to the viewer 이라는 분사 구문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 커마 찍고 스탠딩으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분사 구문이기는 한데,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에 있는 문장의 목적어 혹은 다른 명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그 그림에 있는 수도승은 서 있었는데 on the shore, 바닷가에 서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커마 뒤에 look off into, 멀리 바라보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어디를 멀리 바라보냐면은 본인이 서 있는 그 푸른 바다, 그리고 an enormous sky, 엄청나게 거대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때도 이제 얘가 생략을 하고 있는 주어가 앞에서 생략하는 거랑 똑같이 수도승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분사 구문은 토탈 3번이 쓰였다, 하나의 문장에. 근데 첫 번째 분사 구문을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는 앞문장의 주어인 our art professor랑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고 남아있는 표현이랑 써줬고, 두 번째, 세 번째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에 있었던 이 수도승을 주어에 생략을 하면서 분사 구문으로 이어주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분사 구문은 이 수도승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냥 단순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 제가 뒷모습으로 서 있는데 앞에는 바다랑 하늘, 이렇게 그림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교수가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보여준 그거를 묘사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좀 잘 이해 좀 줘야 같거든? 2번 문장 보면은 사형식이에요. 헷갈릴까봐 써놨습니다. 교수가 수업에 있던 학생들에게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둡게 된 오디토리엄. 우리도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불 끄고 하듯이 이제 프로젝터가 있으니까 이제 어둡겠죠? 그래서 그 강의실이 was silent. 갑자기 조용해진 거지. 그리고 이제 교실에 있었던 우리들, 학생들은
looked and looked 계속 봅니다. and thought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as hard as possible 가능한 한 열심히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쓰인 look 동사는 원래 자동사고 과거 시로 쓰인 thought, think가 이 문장에서는 자동사로 쓰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hard라는 단어가 부사로 쓰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 수도승이 뒷모습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서 뭐가 보이는지를 계속 상상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They to unearth 밝혀내고 싶대. 무엇을? hidden meaning 숨겨져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뭔가 저 이미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답이 있을 거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나 but 뒤에서 come up with가 생각해 내다라는 의미죠. 아무것도 생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뭔가 교수가 원하는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답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답을 놓쳤음이 틀림없어 라고 해서 조동사 must랑 have pp를 썼다 라고 했을 때 문맥상 자연스럽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요거 조동사 뒤에 완료 시제 쓴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은 지금 학생들이 강의실 안에서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수도승의 뒷모습을 보면서 막 계속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을 하기 전에 이제 교수가 질문을 했단 말이지. 교수가 뭔가를 봤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고 계속 생각을 한다라고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must 뒤에 have missed까지 써가지고 동사를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수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답을 찾았어야 했는데 답을 못 찾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놓친 것 같다. must have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극적인 분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교수가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교수를 여성으로 지칭을 합니다. 대답을 했는데 자신의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수도승 그림이잖아. 등이 있네. 바닷가에 서 있고 그 파란 하늘이 그 파란 바다랑 막 하늘이 막 있네. 그냥 그림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본인이 말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Why didn't we see it? 우리가 왜 그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보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7번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So as to 요게 하기 위해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요 to 부정사 앞에 요 자리에 not을 이렇게 써가지고 요게 하지 않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she가 가리키는 거는 그 예술부 교수일 거고 she'd는 she had posed 제기하지 않았다. 요거 동사 시제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주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무엇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이 그림의 예술가 그림 그린 화가가 누군지 혹은 이 작품의 이름이 뭔지 그러니까 아무런 그 작품에 대한 정보 없이 질문을 했던 거야. 작품에 대한 이름이나 작가를 설명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답이 한정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보고 있던 작품은 요런 것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이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 집이 말하고 싶은 이제 핵심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consciously 요거 부사 이런 거 잘 봐주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그 명령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acknowledge 동사원형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지를 what 명사절로 설명을 할 건데 너가 실제로 보는 것 여기 see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떠하기보다는 guess at 추측하기보다는 그러면 무엇을 추측하기보다는 실제로 보는 것을 인정해라고 하는가 guess at 뒤에서 한 번 더 what 명사절을 써줍니다. what 뒤에서 여기서도 you think 이게 요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삽입절로 쓰였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고 그래야 주어가 you고 그 다음에 be supposed to see 보기로 되어 있는 동사 그리고 see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측하기보다는 너가 그냥 보고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라 보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지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개인적으로 요 7번 문장을 쓸 줄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이제 so as not to 이런 게 그 은근히 쓰라고 하면 실수하기가 좀 좋아가지고 요 마지막에 요런 것도 있지. acknowledge로 시작한 요 마지막 문장 있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도 개인적으로 좀 쓸 줄 알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조금 쉬다가 그 리뷰 테스트 마저 할게요.